어떻게 보면 지금 뭐 썸 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기본적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은 예정해놓고 썸을 타고 있다. 예, 그런데 예? 서로 과도하게 혼수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침대 이거 야 퀸 사이즈 안 돼. 아하. 킹으로 가져와. 아, 전세 안 돼. 전세 안 돼. 너 이거 5천만 원 안 돼. 안 돼. 대출 안 돼. 5억이어야 돼. 예. 서로가 할 수 없는 그런 과도한. 시계는 네, 오늘 마우스복싱은 세 분의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늘 몸이 좀 아픈 분입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전 최고 어떻게 몸 괜찮습니까? 예, 더 강해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예. 편도 잘라냈죠? 예, 잘라냈습니다. 예, 이제는 왕복으로 갑니다. 예, 갑니다 이제. 예. 그리고 이분은 천하용인 빠지면서 마음이 또 아픈 분입니다. 네, 김용태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네, 기용태입니다. 안 아픈 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탈당 사태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픈 분입니다. 네. 류호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다 이제 해결됐죠, 거기는? 네, 저 이제 머리 아픈 건 해결됐고 네. 어제 첫 출근했습니다. 어디로요? 이제 새로운 선택 시민소통위원장 류호정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공보실에서 오전에 공지를 새로운 선택의 네. 직함이 시민소통위원장. 시민소통 위원장. 왜 웃으시죠? 근데? 저는 분당갑 지역위원장 시켜달라고 했는데 네. 분당갑.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장 류호정 위원장입니다. 네. 거기 위원은 몇 분 계십니까? 저 혼자입니다. 이제 이제 임명을 어제 해야죠. 발령됐습니다. 어제 발령됐- 출근도 처음 했고요. 이제 꾸리시는 거군요. 네, 이제 출근길 익숙해지는 데만 조금 걸리잖아요, 네. 원래 출근하면. 새로운 선택 분위기는 어때요? 당 분위기는? 당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활기차죠. 뭘 해보겠다라는 의지도 이제 충분하고. 네네네. 활기차고.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이 좋습니다. 오늘 너무 이게 깔끔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우리 류호정 전 의원도 이렇게 괜히 둘레를 의원자 하나 또 벗어던지니까. 떼니까 네. 깔끔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세 분과 함께 최근의 정치 현안들 포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우리 김용태 최고는 뭐에 제일 관심이 좀 많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지금 여당은 공천 상황이다 공천. 보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공천 서류를 심사 접수. 이번 주부터예요? 접수, 서류 네. 접수. 하고 한동훈 이제 위원장이 어떻게 손 한번 딱 들어주면서 딱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 여당이 지금 공천도 있고 총선 앞둔 상황에서 말씀하시겠지만 네. 저희 여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현안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사 문제는 이제 당에서 어느 정도 보니까 아까 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그죠? 종북 세력 죄송합니다 웃었어. 종북에 빠진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공작 정치로 지금 대충 결론 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명품백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걸 아마 그 당에서 공천 어떻게? 잘 생각하고 답하세요. 몰카 공작일 수는 있지만 네. 그거 국민들 다 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품백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백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핵심인 거고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동학 최고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내비둘 겁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번 나서셨어요, 직접. 네, 2번 나서셨고 원래 비서실장을 보내서 진압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진압이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서천 그 화재 현장으로 사실 그 적절한 장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로 불러서 네. 진압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살짝 그 뒤에도 또다시 파열음이 나니까 어제 확실하게 진압을 한 겁니다. 용산으로 불러서. 네, 직접 불러서. 그래서 진압이 딱 됐다고 봐야 되는데 진압이 됐다고 윤석열 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됐다고 봐야 되는데 진짜 바른 말을 하는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있으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건강하게 보여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김용태를 빼고 나머지 모두가 다 함구하는 약간 꿀을 먹은 상황으로 이제 네네네. 비춰지게 되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심판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수정 저 태영호 이런 의원들도 후보들 이런 분들도 다 지금 입장을 이제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예, 과거에는 좀 반성 혹은 네. 뭐 이렇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는 이제 확실히 공작 그쪽으로 쫙 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예. 길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그 네. 조국 사태 있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불공정의 대명사고 내로남불이라고 막 꾸짖었는데 네. 당시에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다 조국 장관을 감싸기 바빴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는 조국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자꾸 이렇게 몰아가세요. 잘 묵네. 그렇게 비유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김용태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 저희가 네. 지금 아무래도 권력이나 이런 현실 구조상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네.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 아니 뭐 좋아요. 그런 의견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건 좋은데 걱정돼서 그러죠, 저는. 우리 김용태 최고가 걱정돼서 그래. 왜냐면 우리 소중한 우리의 네. 또 인재신데 자꾸 걱정이 된다는 거.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는 뭐 류호정 의원은 뭐 명확한 입장이시죠? 네, 뭐 근데 김용태 전 최고가 네.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이기는 하죠. 네, 지금 네. 국민 상식에도 안 맞기도 하고 뭐 사실 대통령이 정말로 찐 사랑꾼이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극우 유튜브 저희가 맨날 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유튜브들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과도하게 옹호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시고 네. 실제 상황이 얼만큼 이제 엄중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뭐 일단락 한번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 공천 시기도 남아 있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인기가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집권당이 승리하려면 사실 조금 차별점이 좀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이 2차전이 그래도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싶습니다. 워낙 이제 그 전망 시나리오 쪽도 우리 이동학 최고가 전문이거든요. 혹시 이번 사태 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가 이미 다 보이시죠? 보이죠? 네. 그 보이는 것 좀 우리한테 살짝 좀 얘기 가능할까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이제 진압당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어제 이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아, 오른다리까지. 네, 그리고 당에다 파견되어 있던 원내대표 네. 왼다리입니다. 아, 이건 또 왼다리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어. 다 윤석열 대통령 팀인 거예요. 아, 그냥 둘러쌌군요. 둘러쌌죠. 네. 네, 그래서 다수가 혼자를 상대로 네. 2시간 37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밀실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은요, 아니, 사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뭐 풍문으로 바람결에 막 들려오잖아요. 아하. 이분이 격식 있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린 다 들통이 났잖아요. 아유, 말씀 많죠. 그리고 외교 현장에 가서도 네. 심지어 외교부 장관 뭐 다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현장에서 나오면서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또 에헤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격식 없이 얘기하신다. 밀실이라면 얼마나 더 격식이 없었겠습니까? 격이 없이 바꾸겠습니다. 네. 저는 1시간 반 정도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네. 옆에 딱 수하들 있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위원장 귀에서 피가 났을 거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네. 공식 일정이 갑자기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1시간 반은 대통령이 얘기해서 1시간 동안 피를 닦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아, 그것도 너무 장난치. 밀실에서 어떻게 될지. 너무 장난치죠. 그러니까 바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저는 멘붕 상태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이제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앞으로 이제 다른 목소리를 기대하기는 한동훈- 상당히 어려워질.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조금 용산과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았는데 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용산에 꼭두각시처럼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기조는 정해진 거예요. 그럼 공천도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용산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용산에서 다 찍어줄 겁니다. 네. 아, 그렇게 될까요? 그렇진 뭐, 않겠죠. 이동학 전 최고의 희망상이라고 아, 뇌피셜. 말씀 자체에 너무 프레임이 많이 강해져 있잖아요. 밀실이라고 표현하는 게 대통령 그 직무를 보는 곳이 그건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밀실이라는 단어부터 저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뭐 민생 문제가 오갔다고 하지만 더 어떤 문제가 오갔는가지는 저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현안들을 다뤘겠죠. 여사 문제 안 다룰 수 없지 않았을까? 아니, 안 다뤘대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민생만 다뤘다고 했다고 아까 제가 하지만 뉴스에 들었어요. 민생만 3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뭐 아니. 나왔을 수도 있고 기자들이 60번 물어봤는데 민생만 얘기했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이것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 형님은 어떤 사람이 밤에 11시에 치킨하고 피자를 시켜요. 네.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하면서 그걸 막 맛있게 먹어.
그러면 11시. 다이어트 한다는 그 말을 믿습니까? 먹고 있는 그 행동을 믿습니까? 아, 근데 너무 정은 간다, 그 사람. 네, 되게 마음이 가. 지금 상황이 네. 그거예요. 우리는 민생 얘기만 했습니다. 네. 이 말을 믿을 것인지 네. 아니면 실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행동을 믿을 아니, 것인지. 무슨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아, 김건희 여사 얘기를 계속했다? 그거 얘기 안 했으면 바보들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3시간 동안? 네, 그렇죠. 계속- 그것만 얘기하지 않았겠죠. 공천도 얘기했을 아, 거고, 그래? 야당을 어떻게 공격하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했겠죠, 당연히. 민생 얘기 거의 안 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무슨 민생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둘러대는 거예요. 뭐 도로 얘기했다, 네. 뭐 이런 거예요. 아, 있어요. 그 네, 순천의 그 네. 철도 지하와. 네, 그 그런 얘기 건 그 하셨대. 현장에서 얘기 안 했어도 누구든지 그냥 얘기할 수 아니 있는 거죠. 하도 그렇게 놀리고 싶어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쉬었어요? 아, 우리 이동학 최고? 와, 그러니까 몸만 아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통령과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완전히 이제 수직적 관계로 다시 돌아간다. 네. 예전처럼. 네. 아니 저는 완전히 그렇진 않을 것 아, 그래요?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전에 이준석 대표나 네. 뭐 아니면 뭐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분들에 비해서 네. 지금 당내가 조용한 이유는 네. 보통 뭐 공천도 당연히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음. 있겠지만 네. 그 이후 대안이 없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아. 문제가 만약에 생겨서 혹은 정말 이렇게 틀어져서. 네, 뭐 문제가 생겨서 사라져 버리면 네. 그 다음에 총선을 누구를 세워서 치를 거예요.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뭐 농담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뭐 결과를 책임질 수 없지만 네, 뭐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뭐랄까요 바로 수직적인 아. 관계로 되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본인의 네, 실적을 이렇게 그렇겠죠. 올리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일을 잘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분일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당정 분리가 잘 되는 모습을 음. 보여야 하니까. 그럼 용산과 각을 좀 세워요? 한 번 더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2차전, 3차전 있을 거고 오. 총선 끝나고 나면 이제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좋게 끝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잘 되기 위한 노력으로 각은 계속 세우실 것으로 저는 아, 생각합니다. 용산과는 계속 각 세울 것 같다. 안 왜냐면 이제 세우면 불리하니까요. 네. 안 세우면 총선에 불리하니까. 네. 안 그걸 세우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네네. 그게 이제 총선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니까 각을 세우는데 그 각 세우는 것도 그럼 총선 어쨌든 또 거기도 잘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겠군요. 각 세우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또 이제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본인의 총선 지역구 활동에도 네. 그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음. 많은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토하지 않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강서구청장의 확장판이 될 거예요, 이번은. 아, 공개- 보궐선거 다시 네. 한번 총선에도 네, 여전히 똑같이 대통령의 그립감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고 네.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제 그 사진 보셨어요? 공개했던 사진? 그 대통령- 창문 예. 가리키는? 이거 아오지야. 이거 바로 이거 아, 이게 아오지를 가리키는 아오지야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에 아. 끼우고 집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상이 심각하게 지금 있을 한마디만 거예요. 더 하면 아오지야, 아오지야, 이거예요. 바로예요. 아. 네. 대통령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인데 아, 근데 좀- 저는 네. 저 말에 동의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얼굴로 총선을 치른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따라서 긍정 평가냐 부정 평가냐에 따라서 국정을 지원할 거냐 심판할 거냐 이 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임기 초기 대통령 임기 초기에 치르는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총선 앞도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죠. 별로 가라앉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아, 여당에서는 당내에서 이미 가라앉는 여당에서는 것처럼? 이미 지금 국정 지지율에 여사에 대한 아. 명품백이라든지 특검 문제가 네네. 녹아져서 나와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총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네네. 생각해요. 이게 다시 계속 아니 뭐 튀어나올 당에 수 있는 계시니까 부분이. 국민의힘 어떻게 공천은 비교적 공정하게 시스템으로 잘 가고는 있습니까? 저희 아직 뭐 공천 시작도 안 했고 네. 이제 서류 접수하고 제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야죠. 예. 뭐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뭐 말하기 어려운 점들이 좀 있으시겠죠. 네. 자 그러면 뭐 국민의힘 얘기는 이 정도 할까요?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죠? 네.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 충분히 하실 말 말씀. 안 해도 됐어. 국민들께서 다 아시니까. 그래요. 네. 예. 저 신당 얘기 좀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선택으로 또 가신 우리 류호정 의원님도 계시니까 지금 신당에서는 제일 이슈 뉴스 좀 많이 나오는 게 그 이준석 대표의
뭐 65세 이상 그 노인 무임승차 폐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공무원,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되려면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지원 자격을 뭐 준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연일 이슈로 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전술상 신당이니까 새로운 세력이니까 어쨌든 기득권을 갖고 있지 못한 당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문제가 좀 많다고 보십니까? 전술적으로는 어쨌든 노이즈를 만드는 전술이고 네. 그 노이즈를 통해서 어쨌든 이 이야기를 그 신당 발로 나오는 그래서 그 전국의 어떤 메시지를 키를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 이면에 실제로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뤄야 될 문제는 맞고. 네. 네. 다뤄야 된다. 근데 지금 보세요. 20년 전에는 19세에서 34세 인구가 1,300만 명이었는데 네. 지금 300만 명이 사라졌어요. 지금 1,000만 명이에요. 근데 앞으로 유소년 인구도 그렇고 계속해서 점점 줄죠. 절반으로 그냥 확 줄입니다. 네, 15년 뒤가.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의 계속해서 이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가게 된다 했을 때 국방력을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데 네. 그 문제는 지금도 이미 전 늦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신당 발의건 누구 발의건 간에 이 문제는 논의해야 된다. 그냥 전술 전략이지 하고선 또 젠더 갈라치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할 논의를 문제는 치울 게 아니다. 아니고 이 문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말씀 듣고 또 이동학 전 최고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더 헷갈리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말씀하셨던 거는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더 늘려나가자라는 걸로 전 취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복 입은 사람에 대한 혜택을 늘려나가는 거에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동감할 건데 이게 자칫 여성에 대한 희망병사제, 용사제로 가게 되면 이게 다른 문제로 또 봉착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성들은 지금 어쨌든 의무복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은 선택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병사나 용사로서의 어떤 선택이. 그럼 이 문제는 결국에 공정의 문제로 또 가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왜 병역을 강제하고 여성들은 왜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징병제냐 모병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논의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양상하는 것보다는 네.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소방이나 경찰에 지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군필자나 이런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더 늘려가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같이 고민을 많이 해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네. 저희도 이제 징병제 관련 그렇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네. 우선 제3지대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제3지대의 필요성 또 효용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보세요. 방금 양당 정치 이야기할 때 네. 명품백 얘기하고 그 이전에 뭐 흉상 얘기하고 뭐 네, 후쿠시마 네. 수존물을 떠먹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굉장히 대립하죠. 네네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정책을 정책으로. 가지고 의견이 이제 다르다라고 네네네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이동학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고령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혹은 뭐 제대 군인에 대한 뭐 이렇게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뭐 정치권이 어쨌든 조금 외면해 왔던 하지만 지금 필요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저는 그 자체로 좀 좋다고 보고요. 네네네. 뭐 상세한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견이 있죠. 하지만 그 문제의식, 시작된 문제의식 자체에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도 찬성이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돼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물론 이제 찬성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신다. 그렇죠. 우선 뭐 네. 노인 이제 교통 정책 같은 경우에 네. 저희가 이제 재정 문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총선 앞두고 노년층이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시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건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내용 중에서 뭐 모든 노인에게 뭐 연심이 12만 원이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갈라치기를 떠나서 네. 조금 가능하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아니 비효율적이다? 가능하냐가 아니라 왜냐면 그 보통 이제 지하철 타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빈곤 노인이고, 근데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 1위인 국가거든요. 네네. 근데 뭐 기사가 있으신 분이라거나 자가 쓰시는 분들도 12만 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좀 맞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 자체가 이제 공공교통 자체가 좀 없는 경우가 많죠. 없는 경우가 네. 많아서 그것보다는 뭐 우버, 지역 우버라든지 뭐 콜버스 확대라든지 이런 쪽이 더 그러니까 돈을 들이는 것보다 그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쓰는 게 나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좀 네네네. 차이는 좀 있습니다. 뭐 이번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정책이나 뭐 관심을 받는 것이 좀 부럽습니까 혹시?
어쨌든 정책으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부러운 능력이죠. 아니, 새로운 네. 선택은 왜 그걸 못해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택을 또 해야 되는 상황 앞에 놓여 있어가지고 네. 저는 어쨌든 이러한 논란 촉발이 굉장히 반갑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제3세 뭐 지대에 이렇게 모여 계신 분들이 이게 사실 실제로 이제 좀 화학적 결합이든 기호 3번을 좀 달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네네네. 되는데 그 노력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일단 분란이나 이런 것들 상대방을 더 자극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쓰게 되면서 저는 이게 만약에 텐트가 만들어져도 약간 막 순살 텐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순살 텐트? 일단 만들어지나 마나 그냥 뭐 금방 무너져 버리는 골조 없이. 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썸 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썸이에요, 쌈이에요? 썸인데 네. 그러면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기본적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제3지대가 분열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어느 누구도 당선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혼은 예정해놓고 썸을 타고 있다. 예, 그런데 예? 서로 과도하게 혼수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양쪽이. 야, 침대 이거 야, 퀸 사이즈 안 돼. 아하. 킹으로 가져와. 전세 안 돼. 전세 안 돼. 너 이거 5천만 원 안 돼. 안 돼. 대출 안 돼. 5억이어야 돼. 네. 서로가 할 수 없는 그런 시계는- 과도한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지럽다. 새로운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선택? 네, 이제 선택 거의 마지막 선택을 네. 지금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오신 분들 이제 어느 정도 됐고. 거기는 양양자 뭐 네. 의원과 합쳤고 민주당 쪽 또? 됐고. 네, 합쳤고. 가운데가 이제 새로운 선택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죠.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네. 결혼의 비유를 하셨으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아, 계속해서 삼각관계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3지대가 사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제3지대였는데 네. 한 20년 오래 지속돼 왔지만 교섭단체를 만든 적은 없잖아요. 네네네. 뭐 국민의당은 근데 교섭단체는 된 적 있죠. 20석 이상 된 적 있는데 금방 올해는 못 끝났고. 갔잖아요. 네. 두 개 모두가 충족되어야 그러니까 오래 가면서 네네네. 지속적이면서 독자적인 세력이 어야 하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길을 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요구만 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사실 국민들께도 너 역시 당신들도 똑같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네. 어찌됐든 좀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이제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내부에서 논의를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뭐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합쳐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라는 네. 건 머리로는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네. 근데 근데 합치려니 합치면 네. 결과적으로 좀 예민한 문제인데 지지자분들이 이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지지자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융화가 잘 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도 보고요. 다만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가장 주요한 가치로 삼을 거냐, 공통점을 어디에서 찾고 뭐 차이점만 계속 부각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기정당들도 그 내부에서 보면 정치인들끼리 차이점만 찾으려면 도저히 같은 당에 있는 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3지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 갈등만 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이 정치 복원하겠다. 제3지대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요거 하나 일념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제3지대 만들어 보겠다는 첫 번째 그게 이제 목적이라고 하면 첫 번째 수단은 당연히 20석 이상 혹은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의석 확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 첫 번째 의석 확보라는 그 중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과정에서 나는 쟤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서 섞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저는 뭐 시간이 필요한 거밖에 없는 것 시간이 같아요. 별로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니, 최대한 일단 어떤 가장 거 오래 사실 아니, 분이잖아요. 같은 말을 제가 지금 반복해야 돼가지고 당황한 거거든요. 네네. 방금 드린 말씀 그대로 다시 반복할 알겠습니다,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데 네. 어떤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볼 거냐. 네. 사실 이대로 뭐 따로 해서 하면 뭐 교섭단체는 못 만들더라도 적은 뭐 의석수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교섭단체를 못 이루면요. 네. 하고자 하는 정치를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21대 국회 네네네. 180 한쪽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수를 가진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도 안 된 채로 교섭단체도 아니고 한 채로 4년을 보내봤고 그 갈등의 끝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이렇게 못 만드는 제3지대라는 거는 그 한계가 의미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22대 국회 내내 이런 걸 우리는 사실 하고 싶고 우리가 사실 좀 더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의석수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라는 거를 지지자들한테 아쉬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그 정치적 효능감은 되돌려 드릴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20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네, 해야 돼요. 선택의 가장 첫 번째는 그럼 20석이에요? 20석 이상인 거죠. 네. 20석 이상 만드는 것. 네. 아. 그러니까 뭐 지금 당면 총선 과제라고 한다면 네. 20석 어떤 세력과 이상. 합하더라도. 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조국 신당 같은 뭐 이런 쪽이랑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제 제3지대에서 네, 독자적인 도저히 할 수 없는 만들겠다. 사람들 빼고는 하여튼 대부분 다 모이는 걸로 해서 20석 만드는 것. 기준이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뭐 생각 차이가 조금만 아, 뭐 있어도 이 그렇죠. 사람은 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예. 또 이야기가 나올 수 기준이 있으니까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 양당 체제를 극복해서 제3지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양당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세력과는 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위성정당 계열은 힘든 거죠. 양당 지지층,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당 지지층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권력도 얻을 수 없고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세력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제3지대 정말 해보겠다. 네네네.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분들과 최대한 많이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뭘 지향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두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양당 정치 극복이 제3지대의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뭐 양당 그 존재 자체들이 그러니까 양당 세력이 양극단의 진영 정치를 보이고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대하면서 청산하고 척결하고 그러는 와중에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사실 네. 싸워도 되는데 해결이 되면 싸울 수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의제일수록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양당 안에 있지 않고 네. 3당을 잘 만들어서 경쟁하게 만들 때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당에 계신 분들이니까 약간 좀 반성하는 부분들도 있으시죠? 양당 정치에 대한 폐해들.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서로 아무것도 풀어낼 수 없는 이제 막혀 있는 막다른 공간에서 결국 국민들과 함께 공멸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좀 조금이라도 좀 뚫릴 수 있는 것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3당을 뭐 운동할 리도 없고 찍을 리도 없고 그렇지만 저는 이 3당이 그나마 건강한 어떤 정치의 조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무적으로 견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네. 서로에게 과도한 혼수 요구하지 말고 아. 각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아. 서로의 행동이나 서로의 말 이걸 요구할 게 아니라 네네네. 내가 뭘 양보할 수 있는지 아.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약간 따져보면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논란이 되는 건데 달걀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아까 요정 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3지대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뭉쳐요. 총선 때 앞두고 뭉친다고 20석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또 해본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20석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의심이 있잖아요. 또 만약에 흩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서로 간에 이런 제3지대 간에 이제 합칠 분들끼리 의심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결정권 가지고 계속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계속 얘기하셨는데 네. 글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한 약간 그 문제입니다. 양당의 입장은 그 결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요 정도 톤인 것 같아요. 오빠는 정말 좋은 남자야. 오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전혀 생각은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죠. 예. 네. 그 나는 뭐 지지할 생각도 전혀 없지만 그냥 오빠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느낌. 느낌이 별로 안 좋네요. 아니 뭐 그래도 제3지대 해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양당 계신 분들이 네. 안 될 거라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 아니다. 저는 양당 계신 분들 반성하셔야 저는 된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양당에 대한 이 네. 분노 때문에 지금 제3지대가 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이 시민들 사이에서 좀 있죠? 꽤. 그렇죠.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이전에 사실 이런 그 갈등만 반복하는 정치 혐오, 네. 정치에 대한 혐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나온 분들에게 한번 좀 잘 좀 해봐라라고 네네네. 기대감을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 내가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된다라는 신뢰감을 주려면 어찌됐든 흩어져 있기보다는 모여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잘 나오면 네. 잘 될 거고요. 아 그래요? 근데 지지율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그 결과적으로 지지율을 딱 보고 네네. 막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제3지대끼리 우리 뭉치다 봐 이런 여론들이 더 커질 그 거고. 뭉치는데 제일 걸림돌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새로운 선택과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과 미래대연합인가요? 개혁미래? 개혁미래당. 하여튼 여기가 이제
우선순위가 혹시 있습니까? 두 당 중에? 저희 새로운 선택은? 제가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금태섭 대표님께서 똑같이 만나고 계세요. 양쪽을? 양쪽을 똑같이 아. 만나고 똑같이 소통하고 계시고 한 어쨌든 번에 뭐 하고 이제 싶으시구나. 그룹이 한 세 그룹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서로 그냥 빠르게 소통하는 게 이제 네.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면 한 번 원샷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지금 다 열어놓고 있어요.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 뭐 한 번에 합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네. 뭐 어딘가랑 먼저 저희도 뭐 만나서 합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저희는 뭐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치공학적으로만 보자면 이제 세 당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뭐랄까 지지율이 좀 높거나 조금 이제 세다고 생각되는 당은 가능하면 그 먼저 두 당 합치고 와라. 그럼 이제 당대당으로 통합 이렇게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느긋한 당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개혁신당 쪽이 조금 그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조금 있는. 지지율 막연한 게 아니라 상황에서- 지지율 그쵸? 지지율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 위상 자체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지금 뭐 그렇다면 개혁신당이 가장 개혁신당 의지가 있죠, 네. 말고 이제 새로운 선택과 또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먼저 개혁미래당.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당과 함께 합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그림 어떤 그림 전혀 상관없다 이거죠 새로운 네, 선택은. 전혀 그런 상황을 이제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고 네. 어쨌든 제3지대가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게 있으면 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제3지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네. 사실 그래서 뭐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저는 상대방을 지적할 문제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많이 내려놓고 서로가 좀 많이 내려놓고 우리가 일이 되는 길이 뭔지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우리 지금 제3지대에 나와 있는 모두도 21대 이전부터 쭉 정치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치 혐오의 양상에 이게 기여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스스로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런 자세로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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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네. 3의 이상이 돼야 되는데 3의 미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뭐 어떻게 막연하게 막 뭉치자고 했을 캠페인이라든지 잘 해나가면 그러니까 그걸 잘 합치면 해나가야 시너지를 네. 내야 되잖아요. 네. 3의 효과를 더 큰 효과를 내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곱하기 하고 있는 거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귀요미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전 전선이 좀 흐트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치면? 새로운 선택이 네. 이 개혁 미래당 쪽이랑 만약에 합치게 되면 네. 이게 전선이 민주당 전선이 되게 될 것이고 네. 그럼 국민들의 열망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그 윤석열 정부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아무 소리 못하는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선이 민주당으로 이제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려고 한다면 이준석 당 굉장히 민주당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네요. 개혁신당하고 합쳐져야 네, 이게 뭐 혹시 두 당 중에 선택을 한다면 네네네네. 이쪽으로 가야만 반윤석열 전선으로 이제 이걸 좀 치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총선은 한꺼번에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총선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전선 속에서 싸우는 것이고 그 야당들이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의 실제로 이중대가 되라. 그런데 네. 만약에 어부질이 그러니까 국힘의 신당은 어부질이 좀 되면 민주당의 자꾸- 이중대가 되라 이거 말하는 자, 거 같은데. 일단 되면 하고 안 되면 할 문제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제3지대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크게 만들어 나갈 건데 만약에 뭐 말씀하신 대로 잘 안 합쳐진 상황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준석 대표님 계시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반윤 뭐 이런 걸 네.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기존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어떤 메시지가 많이 나갈 거고요. 반대로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오신 그 개혁미래당 분들은 뭐 네. 반윤이 아니라 반명을 이야기하고 뭐 우리가 더 민주당답다 같은 이야기들을 하시겠죠. 그러면 시민들 보시기에는 작은 국민의힘, 작은 민주당처럼 보이고 또 사실 그분들의 그렇게 되면 메시지가 또 상대방을 적대하는 메시지가 되고 또 싸우는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집단들을 또 제3지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주류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 나와서 또 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뭐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부 의석을 얻어서 22대 국회를 시작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섭단체가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정치로 세상을 바꿔내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렇게 뭐 단순히 뭐 어떤 주류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매번 싸움만 반복하는 네. 뭐 명품백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고 실제 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 정치 자체를 바꿔내겠습니다 하는 네. 태도로 그걸 시민들에게 소구하려면 다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만약에 어떤 당과 이제 합치는데 그 당에서 새로운 선택 합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류호정 의원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류호정 의원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시죠.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뭐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당 합당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비토가 아니 지금 뭐 제3지대 네. 통합 논의에서 뭐가 됐든지 네. 상대방을 이렇게 뭐 조롱하고 자극하는 언어는 좋지 않고요. 실제 그냥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도 좋지 않은 태도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코멘트류는 제가 잘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요. 뭐 개혁신당, 뭐 이번에 개혁미래당으로 이름을 지어서 조금 불쾌하던데 네네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에게도 기자님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일부러 막 그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싸움 더 이렇게 일으키려는 듯한 코멘트는 저는 하지는 않는 거죠. 왜냐면 이제 물론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이 또 아주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는 뭐 네네. 모르진 않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쪽의 어떤 당에서 류호정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혹시 현실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나 싶어서 좀 여쭤본 건데. 근데 그 쓸모에 대한 증명은 저는 정치 시작하고 늘상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들어오고 정의당에 있던 시절에도 정의당 네. 당원들께서 저를 잘 모르셨고 뭐 어떻게 해서 뭘 잘할 수 있어 이런 시선은 언제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뭐 제가 뭐 국정감사에서 뭐 삼성전자 기수탈취 국정감사 첫 해 잘 해내고 하면서 네. 이제 류호정의 쓸모는 저런 데 있구나라는 걸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네네네네. 생겼던 거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정치인들은 항상 쓸모를 증명해 나가야죠. 요즘은 근데 확실히 이제 제3 세력 혹은 국민의힘 뉴스양으로 보면 두 쪽이 거의 다 가져가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요즘에 뭐 뉴스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뭔가 이슈를 이렇게 좀 이슈 나봐야 뭐 좋은 걸로 안 나니까 그냥. 민주당도 아팠나? 아니, 민주당이 요즘에 뭐 아파가지고. 제대로 뭐 이렇게 어떤 이슈를 선점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국을 좀 주도적으로 끌거나 이런 게 전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네. 대표께서 테러도 당하셨고 여러 가지 이게 대표도 아프셨잖아요. 저도 아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네. 모두가 아픈 상황 속에서 이제 어쨌든 일어나는데 이 회복하는 기간이 좀 걸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이제 다시 시작합니까? 네네. 잘 될 겁니다. 그래요? 네. 너무 아니한 것 같은데. 아이고. 너무 세게 웃으면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아, 예. 맨날 아파 불리하면 사람이. 기침합니다. 불리하면 기침해. 건강해야 됩니다. 네, 저 선거할 때도 항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게요.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강한 모습 네. 보여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제3 세력의 어떤 뭐 합당 혹은 뭐 이렇게 다 합치는 어떤 마지노 데이 같은 게 있습니까? 언제 데드라인? 물론 총선이 있으니까 저희 네. 디데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총선 전에 뭐 후보 등록 마감일이 있고 그 전에 그럼 그걸 하려면 뭐 공천도 해야 되고 네네네. 각종 실무적 네네네. 소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설 전후로 해서 설 전요? 설 2주. 전에 조금 저는 시민들께 어느 방향으로 간다 정도는 이제 알 수 남지 있도록 않아요. 해야 하는 네네네네네.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명도 이제 아실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지금 뭐 지지율 조사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니까 그 네. 대표 이름들을 넣어서 하고 네네네네네.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사실 빠른 시간 안에 정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죠. 이렇게 좀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일을 하면서 이런 것 하나 이 정돈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는 게 네. 사실 시민들께 좋은 모습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썩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은 거는 그냥 우리들이 멀리서 봐서 그런 거겠죠? 뭐 매일 뭐 소통하고 계시고 사실 정해지면 또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뭐 일단 결정을 내리면 이제 쭉 네네네. 가는 거니까요. 급물살을 갑자기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3번 받으려면 현역 의원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죠? 맞나요? 뭐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뭐 준연동형으로 가는 경우에 사실 위성정당의 존재가 확실시 되어 있어서 아마 뭐 그 기호에 대한 집착은 좀 내려놓는 게 맞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류호정 의원님께 하나 좀 궁금한 게 그 정의당이랑은 어떻게 사이 괜찮으세요? 뭐 특별히 좋거나 나쁠 게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할 일 좀 하고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의당도 제가 뭐 저번 네.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민주노동당 때부터 이별과 만남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가 첫 정당이었고 연애도 6년을 못 해봤는데 이제 6년 있던 당에서 나와서 제가 좀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긴 네. 했는데 그래도 덤덤하게 다들 받아들이신 것 같고 뭐 당내에 있던 좀 알고 지내던 선배님들이랑 통화를 하고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 보좌관 분들은 다 계세요, 그냥?
일부는 이제 다 같이 나오셨어요? 아니, 네, 일부는 같이 나왔고요. 네. 같이 총선까지 가게 될 분들이 있고 아. 그렇지 않은 분들 몇 분은 이제 승계 아, 되셨습니다. 아 약간 좀 뿌락지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직장이 제가 이제 중요하니까. 좀 감사하게도 네.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직업윤리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네.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네. 그 저희 의원실 홍보팀 역량을 좀 좋게 봐주시는 아, 의원님들 홍보팀. 계셔서 네. 네네. 채용 의사가 있다고 또 전화 주신 아, 분들도 그렇습니까?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다행이네요. 이제 네. 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네. 아유, 어떻게 오늘 세 분이 이렇게 저희가 처음 모셔봤습니다. 지금 젊은 정치인분들이 이제 각 세력에서 이제 한 분씩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그림 저는 참 좋은 것 같거든요. 네. 만족하십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도 좀 어떤 정치 공학적인 내용 뭐 이런 거보다도 어쨌든 정책에 관한 내용도 이제 총선을 좀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방송에서 많이 다뤄지면 좋겠다. 아, 그렇습니까? 네,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용태 최고도 괜찮으셨죠? 예, 뭐 세 분이서 저희가 많이 식사도 하고 차도 먹고 아, 그래요? 네, 이야기도 하고 오늘 또 대기실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도 하고 아, 속에 있는 그래요? 얘기도 좀 하고 속에 있는 얘기 다른 분들은 안 하셨을 겁니다. 김용태 최고만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속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네. 자, 우리 류여정 의원님,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간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팀으로 잘 한번 앞으로도 좀 총선 혹은 뭐 총선 지날 때까지 잘 한번 꾸며봐요. 젊은 정치인분들이 우리나라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아, 네, 장르만 여의도 시청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아유 도움은 안 되네요, 근데.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엔 좀 미리 저 홍보 좀 한번 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